저희의 오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리서치의 크리에이티브 디비전이라는 부서가 어떠한 것을 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리서치가 언론지상에 많이 보도가 됩니다. 주로 정치, 사회에 관련된, 여론조사 관련된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되는데, 사실 저희 회사에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는 약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약 80%가 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을 담당하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특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저의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앞서 그 이동현 팀장님께서 소개하셨던 로봇과 관련된 디자인 오브 더 퓨처의 리서치를 파트를 저희가 담당을 했었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여러 기업체와 함께 미래기획 퓨처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간략하게 묶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을 뭐 크게 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스터디라고 해서 신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를 개척하는 것을 한다든지 또는 디자인 리서치, 퓨처 스터디 이런 식으로 저희 표현하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저희 부서가 어떠한 것을 하는지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어저께인가요? 라디오에서 그 연말에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두 번째인가요? 그런 순위에 올라있더라고요. 근데 잠깐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자동차 그리고 가전제품 그 다음에 IT 제품 그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제품의 컨셉을 개발하는 그러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경험이 좀 많고요. 그다음 원형 디자인을 발굴한다든지 또는 컨셉을 만들고 그것을 로드맵화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장기 플랜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한 가지의 일이고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크리에이티브 워크샵의 모듈이라든지 섀도우 인더스트 인터뷰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모듈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고서로 보여드리는 방법들도 좀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개발하고 그 컨셉이 어느 국가, 어느 타겟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팔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팔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우리의 장점을 어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자랑질입니다. 예. 그 해외 조사, 국내 조사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IT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성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 만들어놨던 프로토타입을 사용해보지 않고서는 그 제품을 사고 싶다, 감동적이다,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고라도 꼭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쉽지 않겠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을 좀 더 테스트해서 개선하고 보완해서 좀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즘에 그 추세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영상을 틀어드립니다. 그래서 동영상 리포트로 해서 자막 처리 같은 것도 해서 가장 인사이트풀하게 전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것을 동영상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레젠테이션하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제안서에 들어가는 그 중간의 간지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모듈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모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크리에이티브 워크샵이 있는데 이건 소비자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IT 분야에서는 테키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해 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티브 워크샵을 하는 그러한 모듈입니다.
크게 흐름을 보여드리면 하나하나 보여드릴까요? 일단 그 사람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라이프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동선이면 동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조사라면 자동차를 타고 어떠한 곳을 가는지, 그리고 이동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뿐만 아니고 그 자동차 이외에와 접하는 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그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파트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에서는 유사한 니즈가 유사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패턴이 유사하거나 또는 행동하는 패턴이 유사하신 분들끼리 그룹을 묶어서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디스커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만 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하나 발표를 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그것에 의문점을 가진 것들을 서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러한 세션을 갖고요. 그리고 쭉 사방에다 붙입니다. 나왔던 아이디어를 팀별로. 그래서 아이디어 윈도우 쇼핑을 해서 그 아이디어들이 어떠한 아이디어가 어떠한 사람들한테 더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교환하기 하는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윈도우 쇼핑을 하고요. 여기서 나온 그 디스커션을 토대로 다시 한번 각자 그룹별로 돌아가서 아이디어 컨셉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컨셉화해서 그것을 시나리오로 엮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좋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흔히 아이디어 그리고 솔루션 또는 밸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베네핏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이득을 줄 것이냐 뭐 베네핏 같은 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이런 그림으로 그려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각 그룹에 배치돼서 그림으로 그려서 좀 더 이해를 돕고 또 발표를 하기 쉽게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을 하는 장소는 뭐 호텔에서 하기도 하고요. 어떤 세미나 룸에서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합숙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1박 2일, 2박 3일 그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을 하게 되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거는 어떤 섬에서 했어요. 산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들 참석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 굉장히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하루 이틀 같이 지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좀 더 싸우지 않고 친하게 아이디어를 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개발됐던 것이 예전에 LG전자에서 나왔던 롤리팝이라는 핸드폰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진행을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섀도우 인덱스 인터뷰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흔히들 에스노그래피 메소돌로지라고 얘기를 하는 뭐 쉽게 얘기해서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 활용 사례는 자동차 타고 같이 다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이틀에 걸쳐서 평일 그리고 주말신 핸드폰 사용신을 그냥 쭉 관찰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그냥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마트폰 조사를 했을 때인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죄송합니다. 그 어떤 젊은 한 20대에 자산 관리를 하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바쁘게 이동을 많이 하는데 버스에서 타서 굉장히 메일 체크도 하고 또 좀 짬나는 시간에 게임도 하고 그러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손으로는 이렇게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이렇게 잡는 거를 잡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버스가 굉장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굉장히 불안하게 잡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모더레이터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거 버스에서 이렇게 잡고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글쎄요, 그런 것 같으네요 라고 합니다. 섀도우 인덱스 인터뷰의 장점은
그 소비자가 느끼지 못했던, 그 생활자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것을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때 그 타이밍에서 캐치해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아이디어가 나왔었지만 사장됐던 아이디어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드리면, 슬라이드 쿼티라는 것이 있어요. 그 소니 엑스페리어 같은 그러한 스마트폰인데요. 그것이 2단 슬라이드로 된다면 훨씬 열었을 때 좀 안정감 있게 잡고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러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잡지라든지 어떤 방송 매체에서 우리의 채널을 보는 사람들, 우리의 잡지를 읽는 독자들은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섀도우 인덱스 인터뷰를 활용해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에도 가고요, 밖에도 가고, 오피스에도 따라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인터뷰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프로파일, 그리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제품을 사용하는지, 그 속에서 사용하면서 어떠한 불편점, 페인 포인트,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상황에 어떠한 솔루션, 해결책이 있다면 어떠한 베네핏이 있을지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그려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모바일 다이나믹스입니다. 여기서 스마트폰 사용자분들 몇 분 되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시죠. 그 카카오톡 사용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거 트위터로 진행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트위터 다이나믹스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처음에 진행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그룹을 구성해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착안을 해서 모바일 다이나믹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일단은 아까 크리에이티브 워크샵에서 그룹 구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니즈가 유사하신 분들, 또는 유세지나 행동 패턴이 비슷하신 분들, 원하는 게 비슷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묶습니다. 그룹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을 구성한 후에 그 그룹 멤버 간에 카카오톡의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더레이터가 이야기를, 주제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고 하는 와중에서 인사이트를 발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점들이 뭐냐면, 뭐 흔히들 리서치를 하게 되면 너무 언내추럴한 컨텍스트가 아니냐, 즉 자연스럽지 않은 환경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리서치 방법론 중에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흔히 이제 한국말로 자담회라고 해서 이렇게 한 6명에서 8명 모여서 저는 어떻게 사용하고요, 뭐 이런 거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리서치 방법론이 있는데, 그 방법론은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자기가 정말 필요했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제품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떠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이 제품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것을 꼭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을 할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힘들었던 거,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 이외에는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깨워드리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섀도우 인덱스 인터뷰 같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이 모바일 다이나믹스입니다. 즉 스마트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그때그때 자신이 생각나는 것을 그때그때 카카오톡에다 입력을 하고, 서로 그것들을 비슷한 니즈나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바로바로 까먹기 전에 꼼꼼하게 기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그 상황을 저희들도 꼼꼼하게 다시 왜 그 상황에 그게 필요했나요? 라는 것을 리즈노아이를 물어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뭐 한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침대 위에서 사실 누워서 그 태블릿 PC를 볼 때 굉장히 뭐 무거웠을 때의 순간,
또는 이걸 가지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썼을 때 불편했던 순간, 그리고 화장실에서 혹시 태블릿, 아이패드를 화장실에서 사용해 보신 분 계십니까? 창피하십니까? 저는 자주 볼일을 보면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는데 사실 둘 데가 없어요. 이 볼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특히 회사 화장실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한 순간을 캐치해갖고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즉 정말 자신이 이거 봐라, 이 제품 이거 이런 순간에 이게 되게 문제네 라는 것이 생각났을 때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예,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좀 썰이 있어요. 웨키라는 웹 널리지 인큐베이팅이라는 저희 방법론인데, 이 방법론은 혹시 델파이라는 방법론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전문가 조사를 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 한 10명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 명 한 명씩 의견을 여쭙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하기도 하고 뭐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응답이 오면 그것을 취합한 다음에 다시 그 취합한 자료들을 10명의 전문가한테 다시 뿌려주고, 그리고 다시 취합을 하고, 또 그것을 취합을 한 다음에 또 다시 한 번씩 다 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 10명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생각들이 공동으로 취합되고, 다시 그것을 시드로 해서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내고 생각을 진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델파이의 방법인데, 그것을 저희는 소비자, 특히 선행적인 소비자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뭐 테키라든지 또는 저희가 크리에이티비티 테스트 같은 것을 해서 조금 창의성이 뛰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근데 이 조사를 생각해냈던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어떤 일본의 어떤 그 유명하신 디자이너 분들하고 또는 어떤 미래학자분들, 그런 분들을 인터뷰했을 때의 인터뷰 내용이었었는데,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 근데 그 시작된 그것의 핵심은 중심이 여러 개 있는 다중심 사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모든 정보와 이념과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장악해서 국가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20세기쯤에 들어와서 기업들이 자본과 상품 같은 것을 통해서 정보와 뭐 정보의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장악했었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부터는 개인들이 그런 다양한 정보와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고 서로 교류하면서 그런 것들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국가가 시대의 엔진, 기업이 시대의 엔진이었는데 개인이 시대의 엔진이 되었다고 해서 뭐 개인의 니즈가 선명하게 반영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는 어떤 헝가리에서는 본인의 세금의 1%를 어디에 쓸지 스스로 정하는 뭐 그러한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기업이 없어지고 개인이 그냥 한 명 한 명이 에이전트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예전에는 뭐 나사가 갖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큰 정보였지만, 요즘에 개인들도 그거 들락날락 하면서 다 꺼내고 보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보안적인 문제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는 개인들이 여러 가지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졌고, 그 정보를 토대로 여러 생각들을 정리하고 교환하고 하면서 자신들의 지식과 정보 수준을 업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즉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에이전트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에이전트 같은 그런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발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웹 공간에서 개개인의 인터랙션을 좀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그런 아이디어를 앞서 말씀드렸던 델파이와 같은 방식을 웹 공간에서 구현하는 그러한 조사 모듈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취지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미래형 소비자라고 하는 테키 집단이나 크리에이티비티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을 모아서 그들과 웹상에서 디스커션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진행을 하는 것이 웹키라는 조사 모듈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결국에 저희가 아까 델파이 같은 방식으로 선행적인 소비자분들한테 과제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다시 취합한다면 다시 또 과제를 부여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취합하고 다시 뿌려드리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웹상에서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뭐 그리고 나서 사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상에서 모여서 다시 디스커션을 한다든지 또는 그들 중에서 행동 패턴이라든지 어떤 니즈의 유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을 또 따로 추출해서 섀도우 인덱스 인터뷰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첫 번째 목적은 제가 달성을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목적입니다. 퓨처 스터디라고 하는 건데 아까 사실은 앞서 이동훈 팀장님께서 발표하신 로봇 관련 과제도 향후 7년 후에 대한 과제였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조사들이 7년 또는 10년 후에 어떻게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이 어떠한 니즈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입니다. 어디서부터 파야 될까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사실 잘 모르겠죠. 처음에 그 과제를 접할 때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미로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헤매고 기획을 하고도 합니다.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앞으로 떠오르는 트렌드들은 어떤 트렌드들이 있을까? 그리고 소비자들의 니즈들은 어떤 니즈들이 있을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전략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될까라는 것들이 저희의 과제가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요리 재료 중에서 어떻게 그것을 조합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떠한 조리 방법으로 조리를 해야 될지 앞서 설명드렸던 4가지의 조사 방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믹스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탐색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즘에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은 사실 데스크 리서치입니다. 앞서 아까 이동훈 선장님께서 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4개의 코어 익스트림하고 그리고 16개의 퓨처 메가 트렌드 같은 것들 이렇게 한 50여 개의 책, 논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웹상에서의 뭐 트렌드워치닷컴이라든지 그런 사이트 같은 것들을 보고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런 트렌드들이 어떠한 소비자들의 가치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것을 정리를 했고요. 하나하나의 가치가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한 설명을 잡혀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아까도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생각해보면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들 이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다 찾아봐야겠죠. 어떠한 것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지. 그래서 기존의 솔루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찾아보고 그리고 동영상 나온 것들 많죠. 요새. 그런 것들도 다 뒤져봅니다. 이잡듯이. 그리고 나서 전문가한테 갑니다. 왜냐하면 전문가한테 막바로 가게 되면 개망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 벌써 있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데스크 리서치를 한 후에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견해를 듣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듣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전에 전문가 인터뷰하는 경우는 굉장히 탐색적인 인터뷰의 진행이고 그리고 사후에 하는 것은 그 솔루션들이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또는 지금 시대적으로 그런 것이 흐름에 맞는지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하는 전문가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인사이트도 들어보고 또 인사이트의 내용에 저희가 덧붙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되죠.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에서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었고요. 근데 이게 되게 숨막히는 작업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아이디어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224개. 아까 그 앞서 발표하신 분들도 굉장히 그 피곤하셨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그 아이디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는 하나하나 다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마이크로 니즈로 다 분해를 하고 그리고 그 분해했던 것들을 유사한 것들을 다시 재조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코어 니즈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하려면 사실 아까 뭐 바닥에다도 놓고 벽에다도 붙이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업들이죠. 예. 그렇게 해서 니즈의 트리를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솔루션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과 유사한 그 솔루션과 유사한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에 대한 것으로 니즈를 그 근원적의 그 솔루션을 이야기했던 그 근원에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떠한 니즈가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묶어서 코어 니즈화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서 니즈들을 추출해내고요. 그리고 니즈의 덩어리들을 다시 묶어서 저희는 이제 밸류라고 얘기하는데 그 밸류가 어떠한 축상에서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지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밸류와 니즈를 매칭을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방식으로 했던 것은 아까 앞서 소개드렸던 트렌드의 여러 가지 그 현상과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가치를 여러 가지 뽑아서 그 가치를 통해서 미래의 사람들이 어떠한 라이프의 행태를 취할 것이다 예측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치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더 큰 가치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인포테인먼트라든지 뭐 라이프타임 페어라든지 뭐 이런 가치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르소나를 주로 이제 많이 만드는데 그때 하는 방법들이 그 트렌드의 여러 가지 뭐 사회 문화, 뭐 그 소비,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에 환경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트렌드를 가지고 30대 유직자 주부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로 앞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프로파일링을 하고 그들의 니즈는 무엇이고 그들이 원하는 솔루션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인터널 워크숍을 통해서 트렌드와 그 다음에 그들의 니즈와 솔루션 아이디어 그리고 그 솔루션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기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페르소나가 하나의 그 솔루션이 각각의 페르소나에게 어떠한 니즈와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누가 우리의 타겟이고 그 타겟은 어떠한 사람이고 그 타겟의 니즈는 어떤 거고 그들이 기대하는 솔루션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근원적인 그 니즈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그 니즈 트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도식이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인과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솔루션은 어떠한 상황에서 가장 그 사람한테 적합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식으로 저희가 퓨처 스터디를 진행하는 예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요. 혹시 질문이나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